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잔소리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5월 4일 월요일장 시세부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 우려 때문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먼저 2.68%가 하락해서 1,89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 살펴보시면 외인과 기관이 평소보다는 좀 강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업종으로 좀 팔아내는 모습이었고 개인이 1조 7천억 원가량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0.51% 빠져서 64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조금 벗어난 상황인데요. 수급에서 살펴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좀 오늘은 같이 동반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특히 이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사들였고요. 기관이 평소보다는 비교적으로 강하게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오늘 이 미중 무역 갈등 문제 때문에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0.89% 상승해서 1,229원 10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19시 기준입니다. 오늘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1.97%, 약 2%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STG 같은 경우는 10.3% 하락하면서 274원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면 전 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온체인이 2.75% 하락한 56원, 비트코인 캐시가 3.51% 하락한 29만 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다음 장 역시 모든 코인이 하락 중인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네루가 5.6%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과 이오스가 각각 3%대 하락을 보이면서 55,940원, 그리고 3,301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잔소리 출발합니다. 오늘의 잔소리 책임져 주실 정재훈 전문위원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위원과 이렇게 함께 해볼 텐데요. 먼저 저희가 상담 진행하고 있죠. 전화번호와 문자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는 샵 0082번으로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방송 외 시간에도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시장에 대한 리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죠. 5월 10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 정재훈 위원님께서 무료로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해 주십니다. 이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 두 장 전략까지 챙겨가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자 상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7593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토니모리 그리고 매수가가 11,3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화장품 관련주예요. 오늘 시장하고는 시장보다는 좀 약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올해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내수 쪽 섹터에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아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하락 추세를 벗겨내지는 못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일단 박스권형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11,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좀 약간 비싸게 좀 매수를 하신 경향이 좀 있어요. 비중은 30%시고요.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조금 더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10,000원 정도 때까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 때의 고점과 고점 자리대를 이어놓은 그런 상황들인데, 이 자리대가 지금 저항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12,000원 자리대가 넘어가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 자리대가 넘어가게 된다라면 14,000원 자리대까지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일단 12,000원대 초반 1차, 2차는 14,000원 부근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한 10,000원 정도로 좀 설정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 1차, 2차까지 설정을 해주셨고요. 10,000원대에 오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라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988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네이처셀 매수가가 11,65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네이처셀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예,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죠. 11,6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1,600원이면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그때 조금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비중은 20%예요. 중요한 부분은요. 21선 지지가 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아마 종목은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 비중을 조금 축소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21선 자리대가 깨지면 10,000원대 10,000원 부근을 다시 한번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선이 좀 깨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한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매수가 부근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 12,000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물리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을 할 때 사실 이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대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선에서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요. 수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3509님이 보내주셨고 이 종목명이 에이블CN 매수가가 1,2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이 종목도 부탁드립니다. 예, 에이블CNC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1,2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낙폭이 좀 먼저 많이 밀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목표치에 도달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평선, 장기 평선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잠깐 좀 수급을 좀 볼까요? 수급을 봐도 다행히 내수 쪽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오랜 시간 동안에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당분간 좀 박스권? 박스권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에 있어서의 한한령이 해제되는 그런 기대감, 소비 쪽에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럼 11,000원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 자리대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좀 챙기면서 보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이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죠. 아주 친절하고 정확하게 또 자리까지 정해 주시는데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253-1611-1612번,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저희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도 상담 진행되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전화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셀테리온이요. 셀트리온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1만 8천 원에 40%요. 네, 21만 8천 원에 40%라고 40%. 하셨죠? 예. 네, 이거 셀트리온 많이 사셔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언제쯤 또 2차 파동이 올라올지 바로 정재훈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라갈 때 좀 매수를 하셨었죠? 이게 지금 22만 1,000원에 샀다가 자꾸 조금 더 사고 하고 40% 됐어요. 아버님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한 2년 됐어요. 2년 되셨어요? 예. 근데 22만 원에서 조금씩 매수를 하셨는데 단가는 별로 못 아니, 낮췄는데. 22만 1,000원에 사가지고요. 오늘 또 사고 저번에 또 사고 그래갖고 지금 21만 8천 됐어요. 아버님 기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신 것 떨어져서 같아요. 올라갈 줄 알았죠, 이제. 네? 떨어져서 올라갈 줄 알았죠. 아버님 방송 안 보시는구나. 제 방송 안 보시죠? 네, 회사 다니니까 시간이 없어갖고요. 아 주말에도 공개 방송 해드렸었는데. 자, 예. 셀트리온 길게 보셨어요? 짧게 보셨어요? 길게요. 길게 몇 년? 그냥 뭐 1년이고 2년이고 뭐. 1년이고 2년이고 일단 길게 보셨다라는 거에 주 목표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일봉이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월봉이에요, 월봉이. 예. 아버님, 예. 월봉이를 보면 예. 주가에 대한 수준이 예. 주가가 고점을 높이고 있죠? 그죠? 잘 몰라요. 2년 되셨다면서요. 근데 그거 볼 줄 몰라요, 그거. 아, 그러세요? 예. 자, 우선 일단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 예. 바이오 쪽 섹터잖아요. 그죠? 예. 바이오 쪽 섹터인데 실적이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예. 20년도에 실적은 좀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쪽에 있어서의 반응, 유럽 쪽에 있어서의 반응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의 문제는 일단 없어요. 예. 좋다라는 얘기예요, 아버님. 좋다. 네. 좋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많이 빠졌다가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지난달 3월달 쪽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예. 뭐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요. 예. 그다음에 3사 합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죠? 예.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은 없는 상황이에요. 아버님이 만약에 이거를 네. 1년이고 2년이고 나는 들고 가겠다 말씀을 하신다라면 저는 네. 가지고 가셔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17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그럼 너무 많은데. 그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이 밀리면. 예. 많이 밀리면 그 정도까지 밀릴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밀릴 것 같진 않아요. 많이 빠져 한 18만 원? 예. 그 정도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보유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 수가 있는 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예. 저는 25만 원 이상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25만 원 이상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냥 좀 투자 마인드로 보셨다라면 예. 그냥 보유를 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아버님 네. 시장이 등락이 계속 되잖아요. 올랐다 빠졌다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가 불안불안 하시잖아요. 시장도 빠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종목군들 빠질 때 같이 밀려요. 그러다 반등이 나오게 되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니까 네. 하루하루 잔파동에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직장인이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본업에 충실하시고 네. 매일 보면서 근무하시면서 추가 매수 계속 하지 마시고 저 안 봤어요. 안 아버님 봤는데. 오늘도 네. 매수하셨다면서 오늘도 아니, 아까 오늘은 예? 어느 정도 빠져서 이제 내일 올라가고 산 거이고. 아니 그때 어찌됐든 더 간에 빠졌더라고, 오늘도 그 뒤에. 일하시는 와중에 계속 매수하셨단 거 아니에요. 매수 계속. 그죠? 아니요, 30주밖에 안 샀어요, 오늘은. 아니 30주가 됐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근무를 하시다가 힐끔 네, 쳐다보고 네. 매수하신 거잖아요. 어찌됐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길게 볼 거면 일봉 네. 차트를 보지 말고 월봉 차트를 좀 보세요, 아버님. 네.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 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도 딱딱 잡혀져 있어요. 네. 요 5개월 선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10개월 선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어차피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얘는 이거- 거식이 없어요. 네? 연말에 주는 이제 배당 없습니까, 얘는? 아우, 배당 있죠, 아버님.
배당 있어요? 그럼요. 배당 있죠. 셀트리온. 자, 보자. 배당 네. 안 나왔네요. 없어요? 네, 배당이 얼마 안 나왔거든요. 근데 배당 나올 거예요, 아버님. 배당락 있어요. 배당 나올 거니까 예, 예.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4.49라고 써있네, 저기. 네, 4.49라고 써 있죠. 배당락 이러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업에 충실하세요, 예. 아버님. 네,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이렇게 이제 뭐 하루 이틀 연연하는 게 아니라 좀 오래 갖고 계시면 언젠가 대박 수익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전화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솔리드요. 솔리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120원 70%. 6,120원에 70%라고 하셨는데 비중이 예. 꽤 많거든요. 이 종목 바로 위원님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매수하셨어요? 지지난주. 예, 지지난주.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단기로. 단기로. 그 빨간 양봉이 나올 줄 알고. 아, 예. 그날 했는데, 네. 6,270원을 찍고 떨어지기에. 네. 지금 그 5,500원까지가 밀릴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러고 지금 15일날 그 1분기 실적 발표인데. 네. 1분기가 원래 이 종목 자체가 좀 안 좋은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참 실적이 지금 반영된 건지, 네. 안 그러면 5,500원에 더 밑으로 밀리면, 네. 좀 많이 좀 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버님, 예, 일단 단기적으로 보셨다고 했어요. 그죠? 예, 단기적으로 보셨다는 얘기는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지금 생각하셨을 때는 5,500원이 깨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좀 밀릴 수 있을 거다라는 것들도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럼 5,500원이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네네. 자, 요걸 일단 그래도 보고요. 자, 두 번째. 5G 통신 장비 쪽에서 제일 먼저 실적 발표했던 게 뭐였었죠, 아버님? 잘 모르겠는데. RFHIC가 먼저 했어요. 예, RFHIC 실적 발표했는데 안 좋게 나왔어요. 예, 솔리드 통신 장비 쪽이나 이런 쪽도 일단 지켜봐야 돼요. 근데 RFHIC 쪽하고 솔리드하고는 장비 자체가 틀린 건 아시죠? 네네. 네, 솔리드 쪽은 인빌딩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네. 인빌딩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침체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겪고 이걸 좀 만회하려고 투자를 좀 앞당겨서 하겠다라는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네네. 네, 땡겨서 하겠다라는 그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네. 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그 탐방을 좀 다녀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5G 종목군들 중에서 이게 실적이 예상 그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과연 나올까? 저는 이게 탐방을 갔다 오면서 물음표였었어요.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리고 지금 주가가 반영이 됐을까? 뭐 15일 날 실적 발표하는데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 아버님께서는. 네네. 그래서 실적이 빠지게 되면 오히려 저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근데 아버님 같은 경우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5,500원이라는 자리대를 좀 기억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럼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고요. 네. 일단 솔리드라는 기업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예요. 그죠? 네네. 정부 정책적이기도 하고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니까 그렇겠죠. 네. 네. 근데 주가가 만약에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하반기 때는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5,500원짜리대가 깨지게 되면 지금 6,1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5,500원짜리대가 깨지면 약 한 10% 정도 손실이시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저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로 보셨어요. 그죠?
네. 단기로 보셨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돼요. 네. 절반 정도는 일단 줄여놓고 난 다음에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5,000원 언저리 때까지 밀렸을 때 그때 매도했던 거를 다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어떨까 싶어요. 아, 네. 대신에 이때 매수는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보는 거, 한 하반기 때까지도 계속 좀 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네, 그렇게 좀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이 자체가 지금 1분기 자체가 실질이 원래 최고 안 좋은 거죠. 1분기요? 예. 글쎄요. 분기별 실적이 네. 1분기에는 다들 이게 좀 떨어지더라고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적자였었어요. 그죠? 네네. 분기로 잠깐 보자고요. 분기로 좀 보게 되면 1분기 때는 많이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작년 1분기에. 2분기 예, 때도 예. 안 좋고 상반기 때 좋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 부분들이 하반기 때 투자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반기 때는 네. 없었고. 네. 근데 지금부터는 오히려 투자를 땡겨서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하고는 다르게 1분기, 2분기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 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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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소금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솔리드 종목 아주 친절하게 재무제표까지 좀 훑어보시면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이 정재원 전문위원과 함께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상담이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는 샵 0082번인데요. 여러분들 문자보다는 전화로 접수를 주시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우리 정재원 전문위원을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알려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접수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녁 10시에 진행되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도 상담 진행되니까 지금부터 바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K증권요. SK증권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45원의 비중 30%입니다. 545원의 비중이 30%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에 예. 또 이 금융업종이 많이 또 매수를 해 주시는데 이 종목 바로 정재원 전문위원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익이 좀 제법 나고 계세요. 예, 예, 20% 정도 수익이 나고 계신데 예. 단기적으로 보셨죠? 아니, 중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중기. 예. 이유가 있을까요, 아버님? 정권주가 그동안에 많이 빠졌고, 요즘 거래가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수익이 아마, 순이익이 안 괜찮겠나 싶어. 그래서 중기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아버님, 예. 증권사 어디 쓰세요? 예, 지금은 키움증권 옛날에 쓰시죠? 성경증권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게 SK증권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증권 회사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주주가 아니시네. 그죠? 키움증권 쓰고 계시죠? 아버님 아니, 증권 HTS. 회사는 키움증권 아닙니까? NH증권 들고 있습니다. 아, NH 쓰고 계세요? 자, 예, 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런 중기적으로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예, 예, 그럼 무엇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까? 예. 전 이게 궁금하거든요. 아, 그 옛날에 그 뉴스 얼핏 보니까 뭐 인수 합병 그런 이야기도 있는 M&A.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 경영권 분쟁. 예, 그것 때문에 최근에 올라간 거잖아요. 예, 경영권 분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예, 예, 그런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예. SK증권은 항상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단발적으로 이슈가 생기면서 흐름들이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SK증권이 반등이 나왔던 걸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많이 빠졌어요. 낙폭이 컸어요. 일단 증권업종 다 예. 밀렸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다가 경영권 분쟁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예. 저는 단기적으로 매도자리대를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판단에는.
왜냐면 예. SK증권이 싸요. 그죠? 예, 예. 증권사 중에 SK증권보다 싼 종목군들 많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아버님? 예, 예, 예. SK증권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는 앞으로는 이 증권업만 해가지고 살아남기는 힘들어요. 대형 IB 쪽 투자은행 형태의 흐름들로 가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SK증권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가 원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진행되기도 일단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예. 하나 상승하고 2개 상승하고 3개 상승을 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비중 자체가 한 30% 정도 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저는 일부 좀 챙기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한 뭐 3분의 1이 됐든 네. 절반이 됐든 챙겨 놓고 나머지 물량만 조금 더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만약에 이게 이슈가 생기거나 그러면 다시 700원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때 뭐 일부는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만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예. 만약에 600원대, 610원대, 예. 610원짜리대가 깨지면 그냥 나머지는 다 싹 다 익절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중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제 상승을 해주면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좀 들고 가셨다가 또 전량 매도해서 좋은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상담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멋진 대표님, 예쁜 앵커님, 고마워요.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칭찬으로 또 이렇게 종목 상담을 시작해 주시는데 조금 더 잘 봐달라고 말씀드려야겠어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니야. 뭐, 그럴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또 두 분께서 참 잘하고 있어. 아유, 네. 했어. 네, 감사합니다. 종목 네.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부강약품 네, 부강약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6,000원에 20%. 26,000원에 20%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네. 잘 봐드리라고 연결해 드릴게요. 그래요, 고마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멋쟁이 대표님, 예, 아주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들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 네, 아버님 이게 부강약품을 26,0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이게 짧게 보신 거세요? 아니요, 대표님이 간다고 하면은 더 보고, 지금 안 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못하지. 저도 못해요, 아버님. 대표님이 못하시면 누가 하나? 아유, 이게 제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아버님, 그죠? 네. 근데 26,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이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셨어야 돼요. 네.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대응도 일단은 안 하셨어요. 네. 지금 비중이 20%시란 말이에요. 예. 일단 보게 되면 좀 밀릴 수도 있어 보여요. 네. 아무래도 22,000원 언저리 22,500원에서 22,000원 요 자리 때까지 밀릴 것 같은데 네. 반등이 나올 거예요, 아버님 이거.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전 일단 매수가 부분에서 정리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왜냐면 이게 아버님 보니까 이게 대응을 하는 것보단 조금 많이 좀 눌렸다, 좀 밀렸다 싶으면 매수해서 조금 올라가면 차익하고 나오시고 그런 성향이 아니신가 싶어요. 그러니까 바보들이죠, 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 요거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아버님 차트는 좀 보실 줄 아시죠? 못 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자, 응.
차트를 최근에 요렇게 봤어요.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라간 게 봉우리가 몇 개 있나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하나 있죠? 네. 여기 한 개 있고 여기에 2개가 있죠? 그죠? 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에 3개죠? 네. 그러면 한 개 한 번 올라가고 2번 올라가고 3번 올라간 거잖아요. 네. 이런 종목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버님? 네. 그리고 매수를 하더라도 빨간색 선이 21선이에요. 네. 21선인데 이 21선이 깨졌다라는 얘기는 이 상승의 시세의 흐름들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1차 상승기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더 받거나 매물 수화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등 시도가 나오거나 다시 더 밀리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거 22,500원에서 21,000원짜리 때까지 밀릴 수 있는데 다음 주 이번 주에 휴일 지나고 나서 반등 시도는 나올 거예요. 예, 예. 그럼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저는 그냥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까지 끝 하셔서 뭐 더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 네. 꼭 그렇게 좀 하세요, 아버님. 네, 밀상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우리네가 고맙고 너무너무 위안이 돼요.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아버님. 네, 잘들 하시고. 성공 투자하세요. 네, 부광약품 이번 주에 반등 시도가 나오면 매도를 좀 하시는 쪽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상담도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우진 BNG 우진 BNG 매수가랑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350원에 20%. 2,350원에 20%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실 테니까요. 바로 위원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2,3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세요, 아버님? 예, 대강 알고 있어요. 근데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계절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뭐. 자, 일단 아버님 단기적으로 보신 거죠?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요. 예, 뭔가 해먹을 것 같은, 뭔가 재료를 만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 차트는. 예, 근데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차트로만 해버리게 되면 예. 사실 뭐 이거는 단기적으로 봤기 때문에 차트 대응이 우선이에요. 예, 2,150원이에요, 아버님. 2,150원. 예, 2,150원 깨지면 이거 2,000원 정도 때까지 밀릴 거예요. 2,000원 언저리 때까지 밀릴 거예요. 예,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예, 1차적으로 한 2,650원에서 2,700원 일단 1차 목표가로 잡으세요. 예, 그거 보고 이거 넘어가게 되면 아마 그 다음에 3,000원대 보여지거든요. 예, 3,300원에 3,500원? 예, 예, 그 정도 때까지 흐름은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차트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가급적이면 좀 실적이 나오는 애들 위주로 예.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진 BNG 실적 별로 안 나오죠? 예, 실적 보니까 신통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차트 대응 단기적으로 보신 거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대응하셔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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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예, 예, 잘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단기적인 목표가 1차 2,600원부터 7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종목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빠르게 스피드 상담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종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예요. 매수가가 7%대에 좀 밀려 내려왔었는데 지금
35,400원이에요. 지금 종목 접수가 참 제대로 안 돼 있는데 34,500원에 일단은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23,850원에 오늘 7% 그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좀 보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반등을 좀 더 기다리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30% 비중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반대한다라는 거 그 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조금 길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나무가예요. 14,100원에 좀 매수를 하셨고 20%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카메라 모듈 쪽에 있어서의 신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카메라 모듈 쪽에 종목군들이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작년에 얘기하면서 카메라 모듈 쪽은 가격 경쟁력, 단가 후려치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에 매도하고 난 이후에 카메라 모듈 쪽 섹터를 안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단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16,000원 정도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좀 보시고 리스크 관리 짤 때는 짧게 한 13,500원 정도 좀 13,300원? 그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다음은 녹십자예요. 녹십자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15만 원대에 매수를 하신 그런 사항들인데 아마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15%인데 21선 깨지면 2차 일단은 상승기는 끝난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다시 13만 원 정도 때까지 밀려 내려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거 단기적으로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 14만 원짜리 때 13만 9천 원짜리 때가 깨지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한 16만 원대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챙기면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노 인스트루먼트예요. 이 종목도 지금 3,0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어요. 유상증자까지 하고 있고 20%고 실적을 보니까 실적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수급 보니까 뭐 수급도 별반 좋을 건 없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셨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반등 시 매도예요. 종목 괜찮은 걸로 좀 봅시다. 2,600원, 2,650원 위로 오게 된 비중 좀 축소를 하면서 종목 교체 좀 해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선익 시스템이에요. 오늘 선익 시스템이 좀 급등이 나와줬었어요. 7,000원대, 7,500원짜리 때에 매수를 좀 하셨었는데 단기적으로 보신 건가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신 건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오늘 한 번쯤 매도 타이밍이 좀 있었어야 돼요. 50%인데 일단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못 가도 한 9,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비중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자리 매수가 부분이 이탈된다라고 하게 되면 절반 정도 좀 줄여놓고 상승이 나오게 되면 9,000원 위로는 일단 절반 정도만 좀 챙겨 놓고 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피드하게 상담 짚어봤습니다.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이 인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종목 상담 한 분 한 분 다 짚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빠르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께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는 샵 0082번으로 접수 주시면 되고요. 저희 저녁 10시에 진행되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도 상담이 진행되니까 지금 못 받았다고 너무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10시에도 만나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또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저기 AP 시스템이고요. AP 시스템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9,500원에 10%입니다. 29,500원에 10%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실 테니까요.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29,5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어요. 예.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당시에는 지금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이걸 샀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나름 뭐 중국으로 가는 OLED 뭐 제조 장비고 네. 회사도 괜찮고 뭐 특이사항도 좀 있고 해서 그때 매수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에 있어서의 투자도 있고 삼성 쪽도 투자를 하고 그죠? 네. 그럼 길게 보셨겠네요? 네, 조금 길게 봤죠. 뭐 1년 이상 보실 수 있으신가요? 예? 1년 이상 보실 수 있으세요? 할 때는 1년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1년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다? 네, 근데 뭐 지금은 조금 마음이 바뀌어진 거죠. 마음이 바뀌어서 확 매수가만 올라오면 확 다 때려버리고 다른 종목 해야지 이 생각하고 예, 계시죠? 맞습니다. 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주식이라는 게 빠졌다가 올랐다가 하는 거예요. 그죠? 네. AP 시스템이 보셨던 것처럼 괜찮은 기업이에요. 우선 분사를 했죠? APS 홀딩스하고 네. 홀딩스하고 분사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 뭐 이건 제껴놓고 중국 쪽에 수주가 많아요. 네. 그죠? 중국 쪽 수주가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중국이 OLED 디스플레이 투자가 올해가 많을까요? 내년이 많을까요? 내년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죠? 네. 21년도가 더 많아요. 네. 일단 그럼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죠? 예. 일단 플러스 하나 했어요. 예. 삼성 쪽에 있어서 투자가 계속 되고 있죠? 예. 제 예상에는 AP 시스템이 QD 관련해서 수주를 못 받을 줄 알았었는데 발주를 받은 것 같아요. 수주를. 예. 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소형 폴더블 쪽도 증설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요것도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네. 그죠? 예. 그러면 작년도, 재작년도, 2016년도, 17년도 이후에 삼성 투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대면적 부분들에서 투자를 하고 중소형 쪽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거고 예. 중국 쪽도 설비 투자를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올해보다 내년도에 더 늘어날 거고 그럼 결과론 쪽으로만 보게 되면 29,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예. 크게 저는 뭐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라면 저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그러면 이제 전략을 좀 세워야 되겠죠? 네, 전략 좀 세워주세요. 원래는 이게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다시 다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올랐다가 좀 더 눌릴 수 있어요. 한 24,000원, 23,500원, 23,000원? 그 언저리 때까지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그렇게 눌렸다가도 다시 매수가 위로 올라갈지 싶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럼 지금 비중 10%시란 말이에요? 네. 그죠? 네. 29,500원에 비중 10%니까 23,000원에서 예. 22,000원? 예. 그 정도 사이 때 10% 정도 더 매수를 하세요. 네. 그러면 대충 평균 단가로 따져보게 되면 한 26,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럼 전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나요? 롱타임으로 이해는 됐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그리고 그러면 이걸 아까 내년이 2021년이 더 좋았다 그러면은 그러면 아까 저한테 추가 매수한 데서 제가 네. 더 많이 담아서 제가 더 끌고 가는 것이 그러면 저한테는 더 이익이 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종목에 너무 많이 싫게 되면 네. 아까 그 말씀하셨죠. 원래는 처음에 살 때 1년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생각이 바뀌었다. 예. 비중을 더 실어버리게 된다면 심리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비중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적당한 비중은 10에서 2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게. 예. 아시겠죠? 예. 성공 고맙습니다. 투자하시고요. 네. 좋은 감사합니다. 주식이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익 내실 수 있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간상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듣고 싶은 잔소리 코너로 이동해 보도록 하죠. 네, 정재훈 전문위원이라면 듣기 싫은 잔소리도 듣고 싶게 만들어진다는 그 잔소리,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도 원래 이게 종목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다가요. 종목 얘기는 안 해드리고 지금 시장인 만큼 일단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저께 서울경제TV에서 서울경제 그 홈페이지에서 공개 방송을 좀 해드렸어요. 뭘 해드렸냐면 5월달 시장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공개 방송 해드리죠. 서울경제 홈페이지에서. 해드리면서 4월달 계속 올라가게 되면 5월달 음봉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왜 얘기를 했을까?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상승을 밀려 내려왔을 때의 주가에 대한 수준은 절반 정도의 되돌림, 보통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지나간 과거의 차트들을 보게 된다라면 요 구간, 이 구간도 밀렸다가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왔던 자리대예요. 그리고 이 구간도 밀렸다가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왔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밀렸다가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왔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즉 보면 보여드릴게요. 밀려 내려왔다가 보게 되면 절반 정도에서 618 조정 때까지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엔드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밀려 내려왔는데 이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 폭만큼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이거 갖다 붙이면 이 자리대가 얼추 618 자리대예요. 그럼 목표치가 얼추 도달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목표치가 도달이 되게 되면 때려 죽여도 쉬었다가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시기를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냐면 요때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4월 중순경부터. 왜? 하락에 있어서의 절반이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아마 4월 중순이 아니네요. 한 4월 10일경 이때부터 목표치는 일정한 부분 도달했다. 그러니까 좀 참아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급하게 매수하지 말고 신용, 미수, 스탁론 쓰지 말고 분할 매수 여러 번 하시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 자리 때 잡고 보시고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부분 다 차트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 때는 그걸 기억을 하세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하락에 있어서의 절반, 그 위로 올라갔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 차례 종목이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고 나서 그 종목이 전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첫 번째 상승을 했던 폭만큼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게 시장의 습성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려서 보여드리면 한 차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서 다시 상승을 하는데 이 폭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 상승을 했던 폭만큼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자리대가 목표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도 한 차례 상승했다가 밀렸다가 이 자리대를 넘어가니까 이 폭만큼, 요 폭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표치가 도달했고 상승 N자형의 목표치가 도달했으니까 쉬어가야 되고 조정 부분들에 있어서의 반등의 목표치도 나왔으니까 두 가지가 맞물려 떨어지는 자리대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보수적인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번 주 일요일에 아마 서울경제TV에서 공개방송을 해드릴 거예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시장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 차트로 앞으로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담부터 이렇게 차트 보는 방법까지 열심히 전해주신 정재훈 위원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또 주식 잔소리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